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리면 손 이렇게 네. 흔들어 주십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 야, 다 잘 들리는가 보다. 전서연 기자는 손을 안 흔드네. 제 소리 들려요? 네. 송예원 기자도 가만히 있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친구들을 상대로 제가 박물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30분 정도는 자리를 뜨지 말고 열심히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손 흔들고. 지금 어쨌든 오디오는 다 꺼져 있고 비디오는 켜 있어야 이제 저하고 같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 질문할 때 질문할 분 이러면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하면 제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목을 해서 질문 받아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장례 기자 양반들한테 인사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육박물관 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이라고 하고요. 관장 일을 2018년 4월 1일부터 관장을 맡았으니까 교육박물관이 생기고 첫 관장이에요. 그래서 교육박물관에 궁금한 점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열심히 한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설명할 동안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들어 온 그 파워포인트 PPT 화면 다 잘 보여요? 네. 자, 지금부터 얘기 시작할게요. 대구교육박물관이 마음을 통하는 박물관이라는 저희가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오면 뭔가 역사의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들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대구교육박물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 박물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한자로 써서 혹시 못 볼까 봐 제가 온고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역사 얘기하면 다 무슨 얘기예요? 온고지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고지신은 옛 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지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박물관 얘기하면은 뭐 막 발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신, 새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온고지신은 고고학과 고현학의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얘기 들어봤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하늘의 별자리 그림이에요. 이 별자리 그림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별자리 그림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옆에 그림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는 시간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9시간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좌우선의 시작되는 곳이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이게 별자리하고 굉장히 그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온고지신이에요. 또 볼까요? 빗살무늬 토기 알죠?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예전에 아주 기원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조선 백자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거로 발전을 했잖아요. 이것도 온고지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여학생 일기라고 1937년도에 경북여자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1개월 동안 일기를 쓴 거예요. 1937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번역을 했어요. 여학생 일기라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어봐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잔인하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구교육박물관은 그 산기역동에 있어요. 옛날 대동초등학교 자리에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예전 학교가 이렇게 멋있게 박물관이 되었다는 거 혹시 안 와본 기자분들 계시면 꼭 저희한테 한번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실을 넘어 꿈의 공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박물관에 왔는데 또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이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은 우리가 꿈을 꾸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고, 이게 개관 기념해서 만든 포스터예요. 2018년 6월 15일이 제 생일이죠. 대구교육박물관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혹시 놀라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구교육박물관 이 글씨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커처럼 로고 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좀 예쁘죠.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은 로비처럼 쓰고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모두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 40칸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 거니까 굉장히 크죠. 자, 박물관 사진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것이 로비에 있는 조형물, 큰 연필을 이렇게 조각가 김석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육관 입구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저희 박물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8군데 도장 찍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스탬프를 탁 찍으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입구에 안내실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 도장 찍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담아봤어요. 그리고 교과 과정,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7번째 교과서예요. 제 7차 교육 과정인데 1차부터 7차까지 전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다 전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오셔도 엄마 아빠가 이거 우리 배웠을 때 교과서인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과서라는 게 이렇게 표지만 보고 교과서를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천 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를 다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해서 우리들의 책이라는 이 코너에서는 교과서 안에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계유물실은 금계 변우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거의 5천 점 정도 되는 유물을 저희한테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유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한 방을 꾸며놨습니다. 금계유물실. 그리고 대구교육관. 대구가 경상북도하고 분리되어서 이제 거의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년 정도 시간 동안 대구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유아교육실. 지금 오늘 참가했던 기자분들은 가보시지 않아도 될 것인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유아들은 여기 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제 전시실이라고 해서 쌀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전시실에 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한 2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학창 시절에 간직하고 있던 여러 유물들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거든요. 그 기증한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걸 봐도 지금 어린이들이 보면 어린이들 시각에서 또 뭔가 느낄 수 있고, 어른들이 보면 또 어른 시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학교 체험 VR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학생들은 VR, 뭐 AR, AI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VR을 탁 끼면 조선시대 교실, 일제강점기 교실, 전쟁 교실, 70년대 교실, 미래 교실 이렇게 해서 이걸 VR로 감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자주 이게 체험장으로 제공을 못 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걷어지고 나면 이 공간도 많이 학생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마키 체험실 이걸 보면 그 방송 기자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야구 중계를 한다든가 뭐 시장통에 간다든가 해서 꼭 자기가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리포트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고 이걸 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서 SNS로 보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디지털 아쿠아리움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는데요. 유아들이 특히 많이 와요. 자기가 이렇게 고기에 색칠을 해서 스캔을 착 하면 저 벽 속으로 그 고기가 쏙 들어가 가지고 고기가 막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들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학년들이 여기 와서 이 체험을 많이 하는데 고고학 체험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 체험실은 그 고고학과를 나온 분들이 직접 땅을 발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잖아요. 여기에서 깨어진 토기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양도 이렇게 한번 본따 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곳입니다. 대구도 고고학의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자, 그리고 대구가 특수교육의 시작 도시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는 이영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제일 먼저 만든 곳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가 생겨서 장애인 교육을 잘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실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장애인들한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코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찾기. 지금 여기에는 대구 시내에 있는 학교가 총 474개예요. 474개 학교의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 학교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자기 학교가 탁 떠서 교훈이 어떤지, 교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다닌 학교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통폐합된 학교까지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고 같이 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주 흥미롭게 당신들의 학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모시고 와서 학교 찾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 아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매직 아트하고 퍼즐 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200석짜리의 소극장이 있어요. 문화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소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저희 박물관에 오면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어, 애니메이션 영화들 다 모아서 2주간 저희가 방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많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체험관. 이 체험관에 가서는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퍼즐도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해서 뭐 도동서원이라든가 뭐 아담스관이라든가 이런 거 막 만들어 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집을 참 이쁘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박물관에 오면 시와 근일다 그래가지고 향토 시인들의 시, 동시 작가들의 시를 14편을 큰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시인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시인들을 추려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시비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정감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꽃과 나무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55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55종류를 다 저희 박물관으로 가지고 와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식물은 이름이 뭘까? 그리고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언제 꽃이 필까? 이런 것들을 저희 박물관에 오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육박물관을 이제 어떤 전시관이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저기 유물이 뭐 소중한 게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10대 소장품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 선비들의 생활기록부 통강록. 이게 영경서원의 통강록인데 통강록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출석부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일찍 조퇴해서 집에 갔다. 이런 것들까지 다 훈장 선생님이 적어놓은 그런 기록인데 굉장히 소중한 거죠. 두 번째는 조시원이라는 어른이 옛날에 과거 시험을 쳐서 그 급제를 했어요. 과거 시험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잘 써서 답안지로 제출했던 것도 저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예요. 국민소학독본이라고.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도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니던 그 형님들이 그냥 일제의 압제를 그냥 묵묵히 받아들인 게 아니고 굉장히 한글을 했습니다. 그걸 그 대표하는 유물인데 반딧불이라는 게 학교 문집이에요. 학교 문집에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어, 그 투쟁하는 그런 시를 남겨놓은 그 문집이어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자 고등학교는 일본 오사카로 갔고요. 남자 고등학교는 만주 저기 북만주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 갔던 기록, 여행 가이드북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소중한 유물이고 이걸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오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여학생 일기 잠깐 표지를 보셨는데 이 여학생 일기는 일본 그 도시샤 대학이라는데 오타오 사무라는 교수님이 이걸 대구시의 시내에 있는 헌책방에서 이걸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가서 이분이 이제 근대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상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찾았죠. 찾아서 일본에 가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걸 저희가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충령탑 참배라고 했는데 이때 학생들은 우리가 충원탑을 가듯이 충령탑을 갔어요. 근데 충령탑이라는 게 일본 군인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 식민지 하에 있던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울분이 솟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참배하라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었었죠. 이게 1945년에 광복이 되고 1946년도에 이게 폭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령탑과 여학생 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1932년도에 만주국이 건국됐거든요. 그래서 37년에 수학여행을 전부 만주로 보냈어요. 왜? 우리가 이만큼 만주를 잘 살게 해줬다 하고 일본의 선전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주국으로 갔고요.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난징 대학살,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한 대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여학생 일기에 여학생이 그 사실을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을 굉장히 정말 지금 읽어도 눈물이 울컥 나게 일기장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1938년부터 일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7년이라는 그 역사를 이 여학생 일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일기장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유물은 대구 피난학교라고 1951년도 그러니까 전쟁이 50년이 났잖아요. 51년도에 대구에 서울에서 내려온 중학생들이 피난 온 중학생들이 2,800명이 있었어요. 그 2,800명이 거의 대구 시내를 뜯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거지처럼.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장학사 선생님하고 장학관 선생님하고 서울에서 피난 온 학교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서울 피난 대구 연합 중학교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대구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죠. 만약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면 그냥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교육을 대구에서 시켜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도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에요.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28 민주학생운동. 이거의 사진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유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생소할 텐데 고등학교 형들이 군사 교육을 받았어요. 총도 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상처, 특히 여고생들은 에, 상처도 막 치료하고 부상병도 진료하는 그런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꼭 군인처럼요. 그리고 열 번째는 금계 기정 유물실에 가면 앞다지라고 여기 장롱이 있어요. 나무 장롱. 나무 장롱을 딱 여니까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죠. 저 한자를 우리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누구고 돈 얼마 받고 만들었고 이걸 만들으라고 주문한 사람은 누구고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괴짝이지만은 굉장히 그 소중한 기록이 적혀 있는 곳이어서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꽤나 중요한 유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건 10대 유물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학편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자를 배운다 그러면 천자문을 배우잖아요.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중국에서 만든 천자문 배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천자로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학편 훈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종두법을 처음 실시한 지석영이라는 의사분이 이 한자 책에다가 영어 단어도 달고 일본어 단어도 달고 중국어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의학 사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학편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책을 좀 꼼꼼히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북 같은 것도 BOOK 해놓고 밑에 한글로 북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0년도 훨씬 더 된 때 이미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던 지석영 선생의 그 정신이 이 책 안에 녹아 있죠. 자, 그 박물관은 이렇게 유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박물관 자체가 너무나 그 옛날 공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끊임없이 기획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많이 하는 것은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희 대구교육박물관은 9차례의 기획전을 지금까지 했어요. 개관 3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기획전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획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미지움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사이버 박물관이죠. 이미지움에 들어오면 우리 기획전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거의 포스터 위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첫 번째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특별전을 했어요. 개관 특별전. 두 번째는 그러니까 피난학교 전쟁 속의 아이들이라는 걸로 해서 정말 전쟁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학교를 복원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도 뭐 놓을 거리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길에서 신문팔이 소년으로 용돈을 벌어 가지고 두부도 사가지고 가고 자기 연필도 사 쓰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흉상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전시는 스테이지라는 전시예요. 영국과 미국의 멋있는 연극 공연, 오페라 공연,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스터를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음악 창의 도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음악 창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박물관도 그 창의 도시를 좀 더 알리는 의미에서 이런 전시를 마련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오페라 하시는 분, 연극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전시는 영어 역사전이에요. 영어 가깝고도 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 영어가 들어온 지 지금 104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어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영어를 잘해야 대학 진학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영어가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가 104년 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려주는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토종 씨앗.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때 일본과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토종 씨앗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거의 70년 지나서 우리한테 몇 그 종류가 돌아왔어요. 그 종류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놀이, 장난감, 놀이감들로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 네버랜드라고 잘 알죠? 네버랜드.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피터팬. 네버랜드는 정말 아이들처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거, 장난감이라는 게 일종의 네버랜드를 만들어주는 도구니까 제목을 놀이, 우리들의 네버랜드라고 붙였어요. 제목 잘 붙였죠. 자, 여섯 번째 전시는 격대 교육이에요. 이 격대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 사람 됨됨이 교육을 받으려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는 게 좋다. 옛날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 그걸 격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우리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격대 교육을 받아서 위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대 교육도 저희 이 뮤지엄에 들어오면 야 이게 어떤 전시지? 조금 궁금증이 든다면 저희 이 뮤지엄에 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전시는 일곱 번째는 대구 문화재 토파복이라는 전시예요. 이것은 대구의 문화재가 286건이 있거든요. 뭐 보물, 국보, 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해서 286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꾸몄어요. 그래서 토파복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문화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회를 마련한 거죠. 자, 여덟 번째 전시는 학창 시절 인연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사진을 모았어요. 저희가 사진을 한 5천 매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또 한 200매 정도를 보태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골라서 한 300장 정도를 전시했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행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0가지 종류가 돼요. 소풍도 갔다, 무슨 환경 정리도 했다, 뭐 입학식도 했다, 졸업식도 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42개의 행사를 거치고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하나하나에 얽힌 추억들을 사진으로 다 표현해서 보여준 전시예요. 아주 아주 히트 쳤습니다.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대구 업성 새로운 도시의 탄생. 그래서 여러분 시내 나가면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길을 알죠? 그게 원래 업성이 서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멋있는 업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캐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이 있고 전주에 가면 전주성이 있고 동래에 가면 동래업성이 있고 한데 대구에도 엄청나게 좋은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존재를 대구 시민에게 알리는 전시예요. 이건 4월 10일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끝나기 전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업성이 어떤 업성이 있었는가, 그 내력이 어떤가, 왜 무너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 사정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9번의 전시회가 dg.go.kr 이미지움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시회 특별 팜플렛, 그다음에 책 이런 것들도 다 이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꼭 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조립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도동서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동서원 이런 데 가면 그 건물 앞에 이렇게 한자로 편액이 붙어 있잖아요. 그 편액은 우리가 한자 공부를 이때까지 한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액을 읽을 수가 없어요. 수월루 그러면 물수, 달월, 다락루 이렇게 해서 물과 달이 이렇게 섭비치는 아주 경치 좋은 누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이 책을 통해서 한자를 100자 내지 200자 정도를 알게 되면 어떤 문화재를 만나도 여러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저희가 박물관에 오면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전염병밖에 없었겠습니까?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슬기롭게 극복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24분을 정해가지고 책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면 야 정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인들을 위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말 소홀하지 않고 이웃을 위했던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책도 자그마한 책인데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 이것은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교과서로 쓰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만들었어요.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구를 좀 알게 해야겠다. 경북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자라면서 지역의 역사를 좀 자세히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이번에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에게 교육박물관에서 다 한 권씩 선물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드릴게요. 그리고 대구 365오늘이라는 책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 책은 자기 생일날에 맞춰서 내가 만약 생일이 뭐 5월 15일이다 그러면 탁 찾아보면 5월 15일 날 대구에 어떤 중요한 역사가 있는지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 전국에서 대구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대구 역사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일에 맞춰서 역사도 찾아보고 할머니 생일, 할아버지 생일에 맞춰서 역사를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은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이 책도 무료로 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하는 게 대구박물관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드신 분 없어요? 아, 손 드시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이런 역사 공부, 지역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길이란 것은 잘 기록해서 잘 보존해서 그리고 잘 재현해야 역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게 기록하고 잘못 보존하고 엉터리로 재현하면 역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잘 재현되는 역사가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일단 자기 존재감, 아 나는 누구이다. 나는 대구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가르침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알면 책임감이 생겨요. 사는 데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그 책임감이 정의감이 되겠죠. 228 민주학생운동을 일으킨 우리 선배 형님들 생각하면 이런 정의감이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은 코로나가 있는 동안은 웃는 박물관이 되자 이렇게 나름대로 슬로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이 막 전부 깔깔깔 웃는 그림들만 있잖아요.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웃는 그림들만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웃는 박물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를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가 dg.go.kr DME예요. 대구 미지움 오브 에듀케이션의 약자죠. 그리고 박물관 이미지움은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dg.go.kr 이미지움
그리고 아까 대구 경북 다시 보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은 대구북닷컴 찾으면 그 책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방문해서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박물관을 아주 숨가쁘게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박물관 관장으로서 혹시 저희 박물관 찾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한번 대답을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시현우 기자. 잠깐만요. 시현우 기자. 네네. 얘기하세요. 국립대구박물관과 대구교육박물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동대구에서 택시 타고 박물관 갑시다 그러면 교육박물관 갑시다 그러면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안내해줘가지고 그런 웃지 못할 것들이 많은데 국립대구박물관은 국립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많이 있죠. 뭐 전주박물관도 있고 부여박물관도 있고. 근데 대구 교육박물관은 교육을 주제로 해가지고 생긴 전문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구박물관과 저희 박물관은 박물관이긴 하되 전시한다든가 체험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지역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박물관은 교육박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과 과정하고 별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대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국립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 산하고요.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교육청 산하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른 그런 박물관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고강빈 기자. 제일 위에 고강빈 기자. 네. 관장님께서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다녀보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유명한 모나리자를 보셨나요? 만약에 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네. 제가 그 세계 박물관을 막 다녀서 36개 박물관을 다녀서 그걸 기록해 가지고 책을 한 권 냈거든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루브르 박물관 들어있질 않아요. 그냥 조그만 하고 아주 주제가 특별한 이제 박물관을 다녔는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모나리자를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아주 긴 줄을 서서 갔지요. 가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다고 생각하세요?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요. 저도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관리가 아주 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앞사람 뒷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감동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의 박물관을 찾다 보면 유명한 작품, 유명한 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모나리자가 어떻게 그림을 표현을 했고 그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했고 비슷비슷한 그림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실됐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런 뒷이야기를 가지고 좀 공부하면 그 작품의 진가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나리자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네. 이채연 기자. 위에서 네 번째인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사장님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 종류가 전시물. 좋아하시는 분야 같은 건 무엇이세요? 아, 저희는 박물관이지만 아까 국립대구박물관 비교할 때도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와서 보는데 학생들 공부나 교과 과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우리 박물관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하고 연관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예 연구사들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관을 시키되 대구 역사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또 고민해요. 그러니까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 교육, 역사 이 세 가지가 일종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키워드로 가지고 전시를 꾸몄는데 제가 어떤 유물이나 전시가 제일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저는 특수교육실에 가면은요. 특수교육실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 체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세계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40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이건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시예요. 지금 비장애인들은 뭐 다 보고 다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별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시각장애 학생들도 점자를 배우잖아요. 점자를 배우는데 그 안에 오페라 하우스, 에펠탑, 자금성, 뭐 석굴암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장애인 학생들도 와서 역사나 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해서 우리 고민했죠. 그래서 조그마한 미니어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눈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석굴암 부처님도 만져볼 수 있고 에펠탑도 만져볼 수 있고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만져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미니어처들을 딱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하고 같이 와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만져보게 하는데 제가 뒤에서 울컥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도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네요. 다음 질문. 박미소 기자. 세 개의 박물관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작품과 박물관은 무엇입니까? 세계 박물관을 36군데 다녀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때 LA에 갔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갔을 때 관용의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용의 박물관은 관용이 한자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용서한다는 뜻이죠. 관용의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면 그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한테 그 가스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을 보러 갔는데 마침 안네 프랑크 알죠? 안네 프랑크 일기 다 읽었죠. 안네 프랑크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안네 프랑크 일기가 그때 처음으로 원본이 공개된 전시회였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안네 프랑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아버지 공장 건물 꼭대기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웃 사람이 이제 밀고 해가지고 다시 잡혀갔는데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왔지만 안네 프랑크는 이제 잡혀간 데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안네 프랑크 일기에는 전부 밝은 이야기들만 쓰여져 있어요. 그 고생한 압제의 시절에. 근데 안네 프랑크 일기장을 보러 쭉 들어가는 복도에 옷이 이렇게 우리가 티셔츠 같은 걸 옷을 이렇게 개잖아요. 개서 이렇게 정렬을 해놓는데 옷이 산더미처럼 쫙 옆에 벽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설하는 분한테 물었죠.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스실에서 죽었던 어린이 수만큼의 옷을 사서 그걸 딱 개해가지고 벽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만나러 가면서
정말 어린이들의 죽음이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장을 보게 되니까 이게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가면 아직도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네 프랑크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 LA에 갈 일이 있으면 관용의 박물관이 LA 시내하고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데 아주 그렇게 큰 박물관도 아닌데 거기 가보면 제가 아까 울컥했던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박물관 중에서는 그게 제일 사람을 울보로 만드는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네. 다음 분. 전혜연 기자. 세 번째 있네요. 정혜연 기자. 잠깐만요. 네네. 얘기해요. 관장님께서 그 네. 작품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 실내에 있는 그 저희 기자들이 제일 알았으면 하는 작품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일 뭐 이런 작품을 봤으면은 그 우리 한국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선호하는 작품이 뭔지. 조형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2.28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학생 민주운동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놨어요. 그 기념탑이 예전에는 명동 로타리에 있었어요. 지금 명동역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길이 로타리를 가지고 신호등을 만들고 뭐 이제 그 제3호 전 3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두류공원으로 옮겨놨어요. 두류공원. 두류공원에 한번 가면 꼭 2.28 기념탑을 꼭 한번 보면 어떻겠는가. 2.28 민주 학생 운동 기념탑을 꼭 보면 좋겠고 거기에 탑에 보면 비문을 적어놨는데 비문이 우리 참 유명한 시인 있죠. 유치환 선생. 유치환 선생이 쓴 비문이 거기 비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달성공원을 간다면 달성공원에 가면 시비가 있어요. 시비. 그게 누구 시비냐면 이상화 시비예요. 이상화 시인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상화 시비가 있는데 마돈나 나의 침실로라는 시가 적혀 있어요. 이상화의 아들이 쓴 글씨체로 가지고 그렇게 시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비가 참 멋있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시비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지금 어느 도시마다 가면 시비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비가 최초의 시비예요. 그래서 아까 정 기자가 이제 가서 취재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2.28 민주학생 기념탑하고 달성공원에 가서 이상화 시비 이걸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작품 아니더라도 대구에 있는 건대문학관이라든가 향촌문화관이라든가 희운박물관이라든가 대구에도 박물관이 많거든요. 그 박물관들을 차근차근 한번 순회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것 제가 추천합니다. 네, 다음 분. 어떤 분? 달서초등학교 임준형 기자. 두 번째 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 안 가본 박물관 중에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은 어느 곳인가요? 지금까지 안 가본 박물관이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 악기 박물관이에요. 악기 박물관. 그래서 보통 악기만 많이 모아놓고 그냥 있는 게 뭐 신통하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 계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악기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사실 미국은 박물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의 네 번째인 도시가 피닉스, 피닉스, 아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 있는 악기 박물관에 가면 그냥 우리 악기 그러면 서양 악기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뭐 플룻이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악기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민들의 악기,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의 악기 이런 악기들을 다 모아서 그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 해설사처럼 연주해주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악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데서 악기 박물관을 만드는데 혹시 무슨 아이디어가 없나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야 우리 이거 풀리고 나면 피닉스의 악기 박물관에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유물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유물로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기 박물관에 그게 잘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악기 박물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구가 음악 창의 도시니까 대구에서도 나중에는 악기 박물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황지연 기자. 네, 얘기하세요. 대구 교육관에서 다른 박물관과 차이가 나는 자랑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교육박물관 자랑거리는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하는데 그래서 대구 교육박물관은 그냥 단순히 박물관으로서 전시물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시물로 가지고 우리 각 학교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이 우리 박물관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저건 저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도 해보고 해서 실제로 한 유물을 가지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박물관이 저희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오면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연습을 한다라든가 실습을 한다 그러면 문방구나 이런 데 뭘 사가지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직접 해보는 거니까 해보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다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오셔서 우리 체험학습을 한번 해보거나 주말 체험학습을 가족끼리 와서 한번 해보면 우리 박물관의 진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유물만 보여주는 박물관은 아니다. 이제 박물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그냥 만지기만 하고 이게 박물관이 아니고 이제는 뭐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의 효과가 가장 큰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또 한 분 더. 전서연 기자. 손 제일 높이 들은 것 같아요. 질문을 2개 드려도 될까요? 네네. 먼저 교육박물관이랑 광장님께 어떠한 곳일까요? 저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 박물관을 저는 제가 그 방송국의 프로듀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한 25년 동안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박물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역사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윗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지는 이제 5년, 6년째 접어들지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 사람의 꿈도 키워가고 있는 공간이니까 집에 우리 식구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집보다 더 소중한 곳이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질문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은 혹시 관장님의 어릴 적 꿈이랑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대학 때 전공을 영문학을 했어요. 영문학을. 그러니까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문학을 했는데 저 어릴 때 소설가하고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졸업하고 역사에 깊이 빠져서 역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역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과 과목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물리, 화학, 뭐 수학 이런 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많이 이게 연습을 해왔고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어서 지금 박물관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저는 꽃길만 걸어온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권우진 기자.
혹시 관장님은 어릴 때부터 그 문화유산을 좋아하고 그 관찰하는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찰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볼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보통 그냥 놀러 간다 하면은 그냥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나올 때 그냥 약수 한 그릇 먹고 그냥 나와 버리는데, 그러면 아니면 등산을 하러 가거나.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대웅전은 어떻게 지어졌나, 그리고 이 건축미를 어떤 건축미를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석가래에 이렇게 풍경이 달려 있어, 저 풍경이 왜 달려 있었을까, 이런 역사에 관한, 역사 문화, 전통 문화에 관한 그 궁금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하거나 할 때 주제를 잡고 독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읽다가 저 책도 읽는 게 아니라, 뭐 보면은 이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야. 얇은 책이라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으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 더 따뜻해요. 그런 것처럼 지식도 그렇게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제일 권할 수 있는 유홍준 선생님이 쓴 어린이용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전국에 궁금증 드는 게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늘 부모님하고 거기 가자고 조르는 그런 학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경험, 이게 어릴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장유진 기자.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시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방송 프로듀서를 오래 했고요. 프로듀서 오래 하면서 삼국유사 뭐 이런 걸 열심히 취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25년, 30년 방송 일을 하다가 이제 이 교육박물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학에서 전공한 생각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물관을 좀 더 보편적인 박물관으로 만들려면 당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초빙 받았죠. 초빙 받아서 지금은 공무원 자격으로 지금 이 관장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박물관은 다른 박물관들과 조금 달리 아까 제가 고고학, 고현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고학은 박물관에 와서 일을 하려면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학예사 자격증은 국사학과, 뭐 사학과, 미술사학과,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이런 과를 나와야 이제 학예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관장으로 발령을 낸 거고요. 저는 많은 학예사분들하고 같이 박물관의 교과 과정화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이끌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문 그 파트가 꼭 필요해요. 나는 목공에 뭐 나무로 만든 유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라든가, 나는 무덤을 파서 부장품 연구를 했다라든가, 이런 전문 파트가 있어야 학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예사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역사 쪽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관장으로 오거나, 그런 두 가지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국사학과나 이런 인문계통의 과가 나오면 취직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애초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말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해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꾸는 꿈과는 종류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 장래를 결정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기자단 선우국입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고 네네. 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예원 기자. 아까부터 너무 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어릴 때부터 문화유산 그런데 많이 가셨다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아, 이것도 억수로 많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나한테는 값어치가 없어 보여도 다른 분한테는 그게 탁 가슴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은 일부러 가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고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만날 수 있고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 일부분 특히 책 같은 건 다 전시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건데 제가 감동받은 그 유물들은 토우예요. 토우. 어릴 때 감동받았던 것은 토우란 것은 그 부장품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바칠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저승의 세계에 가서 재미나게 놀으라고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막 슬픈 모습의 토우만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주 기쁘게 재미나게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토우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토우를 제가 예전에 경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땅에서 하나 주웠다니까요. 주워서 제가 경주시청에 갖다 줬어요. 이거 소중하잖아요. 이래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그 토우를 보고 저는 신라인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라인은 백제나 고구려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고구려 그리고 늘 슬프기만 했던 백제와는 달리 굉장히 여유로운 그 나라가 신라였거든요. 그 신라의 토우를 보고 야 이거 정말 옛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배우고 익히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우는 보물도 아니고 국보도 아니에요. 굉장히 하찮은 흑인형 쪼가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좀 깊은 감동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국보다 보물이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와닿는 문화재 이것들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려요. 우리 박물관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칠게요. 그리고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언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못 해드린 어린이 기자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그 랜선 인터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주신 관장님께 다 감사의 박수 인사를 한 번씩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